안녕하세요. 지금 마실 차는 이무 장가만 지역의 산차입니다. 2001년 차고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찻잎을 봤을 때 줄기도 제법 있고 익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그 보이차에 관련된 용어들을 잘 모르겠어요. 뭐 맛을 설명하는 것도 그렇지만 뭐 차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도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용어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외계어처럼 느껴지고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모른 채로 이건 뭐 그렇네 저렇네 하고 그냥 저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마른 차에서는 특징적인 향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오후에 여러 가지 보이차, 해차를 맛보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차들을 맛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차들 중에서는 나이가 좀 있는 차를 마시고 싶어서 꺼냈습니다. 아마 제가 2002년 정도에 이무 지역 차들을 몇 개 맛보았으니 조금 더 이 산차로서의 요 시기즈의 차는 어떨까가 살짝 궁금한데요. 일단 차님 모습으로만 봤을 때는 좀 더 익은 것 같은 느낌을 주긴 합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요. 아, 죄송합니다. 버릇대로 하고 말았네요. 청각에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죠. 충분히 들어갔나? 그러고 보니 제가 왜 세차를 기다렸죠? 뭔가 너무 실상을 들킨 것에 약간 긴장했나 봅니다. 이게 세차가 네, 알아서 잘 해보겠습니다. 최근 자꾸 우리는 도구를 왼쪽에다 두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매끄럽게 될 것인가? 그냥 이것도 하나의 재미니까요. 잘 안되면 원래 하던 대로 돌아오면 되죠. 네, 역시 딱 요즘의 차에서 주로 맞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향이
읽기 이제 얇은 책이라서 금방, 게다가 또 제가 로맨가리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여자의 빛이라는 책인데, 그 이 로맨가리라는 사람이 뭐랄까, 약간 개인적으로 좀 약간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외교관이었고 뭐 2차 대전을 겪었고 막 여기저기 외교관으로 다른 나라에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뭐 영화 배우랑 결혼을 하고 감독도 하고 소설도 많이 남기고, 필명인 뭐 에미라자르로 발표한 글들도 꽤 주목을 받았고요. 집에도 이
로맨가리의 소설이 꽤 있거든요. 책이. 작년에도 뭐 마법사들이나 밤은 고요하리라 같은 것들을 읽었고요. 근데 그 사연 많은 남자예요. 보면 이야기가 늘 사연 많은 남자. 그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매력이 될 수도 있겠고, 누군가에게는 연민을 자아낼 수도 있겠고요. 누군가에는 동경의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뭐 다 차지하고 문장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매끄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생각이 많은 문장? 근데 읽다 보면 약간 알 듯도 모를 듯도 한 문장, 이런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애매한 문장. 하지만 그 로맨가리식의 비유나 수사나 말장난들을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에. 삶은 언제나 유혹에 저항하는 법이요. 이런 대사를 하다니. 역시 저는 이 시기의 차들이 가장 편안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계속 이 시기의 차들만 마시기에는 제가 가진 이 시기의 차들이 분명히 부족하거든요. 그렇다면 역시 새로운 차를 만나야 하고, 그렇게 지름은 계속되는 거죠. 페이빌 머스트 고온인가? 뭐 이런 느낌 약간 들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향에 민감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다른 분들과 차를 마시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정말 사람이 제각각이구나. 맛을 느끼는 것도 다르고, 맛에 반응하는 것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고, 결국 타인의 의견은 존중하되 100% 따를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타인이 누군가가 말한 누군가가 설명한 그 맛과 향이 저에게는 전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할 뿐. 지난번 책에 이어서, 지난번은 아니지만 며칠 전 읽은 책에 이어서 또 토마스 만이 등장합니다. 토마스 만을 읽으라는 어떤 책의 신에 계신가요?
어떤 순간에 인간은 냉정해질까요? 언제 인간은 원칙을 적용할까요? 삶이 아무도 존중하지 않는데 우리만 삶을 존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내겐 결정할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알 수가 없거든요. 살기 위해서는 때때로 웃으는 게 많이 필요한 법이다. 리도츠카. 많은 양의 유머가 필요하지. 저는 종종 생각을 해요. 그 차를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거든요.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게 가장 정확한 맛이다. 어떤 맛이 좋다. 어떻게 해야 한다. 차에도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고, 저는 약간 그런 것들을 잘 따르지 않는 편이죠. 약간 반골 기질이 기본적으로 있기도 하고, 내가 좋을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하겠어. 내가 이 맛을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고, 혹시 뭐 차를 통해서 뭔가 해내야 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프로의 입장이 아니고, 그저 프로와 아마추어의 문제가 아니군요. 그저 결국 저는 그냥 마시는 사람일 뿐이지 차를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변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저는 제 성향에는 맞다고 생각해서 늘 그냥 제 식대로 마시고, 나는 이런 차가 좋아. 아, 너는 그런 차가 좋구나. 우리는 많이 다르구나. 정도로 그냥 넘어가지거든요. 그게 뭐, 너는 왜 그런 차를 좋아해? 이거는 아니지 않아? 뭐 어때? 뭐 이렇게 할 이유가 하등 없어요. 아, 그냥 우리는 다르구나. 한 자리에서 마셔도 너는 이 차가 좋고 나는 이 차가 싫을 수 있구나. 심지어 한 자리에서 마셨는데 나는 이 맛을 느끼고 너는 저 맛을 느끼고 그렇기도 하는구나. 그것을 모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차를 따뜻할 때 마시는 것이 좋지만 차갑게 마시면 또 어때? 식으면 또 다른 맛이던데. 뭐 저는 뭐 그냥 제멋대로 해요. 저 좋을대로. 그래서 참 편하기도 하고 덕분에 질릴 것도 없고 그냥 편하게 늘 가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종종 한 번씩은 너무 궁금해지기도 하거든요. 잘하고 있나? 나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에 대한 것과 나도 뭔가 선별안을 갖고 정확한 정보를 뭐 공부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결국 이대로도 좋다는 생각을 늘 해요. 맛있는데 뭐 아직 내가 마실 게 너무 많고 이대로도 충분하고 뭐 이런 것들이라서 그냥 만족한 상태니까 굳이 뭘 더? 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또 호기심이 동하면 이것저것 해보기도 하고요. 그저 늘 즐기는 자 정도의 위치에 있고 싶은 욕심과 그래도 좀 더 차의 장점이나 막 이런 것들을 막 알리고 뭔가 약간 신나서 뭔가 열정적으로 하는 뭐 이런 것들을 가끔 소망하기도 하고요. 괴리란 늘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예쁜 것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기도 하고요. 뒤태가 더 예쁜데 잘 볼 수 없으니. 약간 무엇인가 취한 사람들 같은.
물이 더 이상 없어요. 슬픈 일이죠. 하지만 저에게는 훌륭한 도우미가 있습니다. 지금 안 들리셨죠? 자기가 물 끓여주는 요정이래요. 네, 요정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오정. 요즘은 오정. 사오정. 민망 있는지 요정이 아니고 오정이랍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이렇게 물을 끓여주는 훌륭한 분이랍니다. 참 재밌는 게 로맨가리의 문장들은 관념적이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그게 지극히 현실적인 어떤 것들을 너무 잘 보여줘요. 그래서 차에 대해서만 표현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책에 대해서도 표현력이 역시 부족하네요. 이걸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피로에게 지나친 요구를 한 것일까? 감수성이 무뎌지기를 기대했는데 강박관념에 이르렀을 따름이었다. 낯선 느낌 때문에 현실의 위협적인 면이 더욱 부각되는 듯했다. 나는 가차없는 절박함에 둘러싸여 있었다. 불안감 때문에 나를 드러낼 그 어떤 시도도 할 수 없었다. 도망치는 건 불가능했다. 삶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사태를 직면하고 상대를 죽게 내버려 두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했다. 갈매기와 까마귀, 고함, 파열, 마지막 순간들. 브르타뉴 지방의 한 장소, 내 입술에 닿는 당신의 이마, 여자의 빛, 그리고 다른 많은 버팀벽들처럼 내려앉지 않기 위해서 투쟁하는 무거운 눈꺼풀. 묘하게 시 같기도 하면서 그래도 너무 저에게 이건 뭐 어차피 이것도 취향의 문제니까요. 책도 저에게는 몹시 로맨가리의 새 글이 나왔대. 그래? 그러면 한번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저에겐 늘.
아닌데. 피로가 나를 도와주었다. 내 신경에서 숨겨진 능력을 끌어냈던 것이다. 피로가 불쑥 몸속으로 핏속으로 들어오자 신뢰와 확신의 파도가 소리 없는 노래처럼 내 안에서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나는 속지 않았다. 그건 그저 나로 하여금 이 삶을 계속하도록 부추기는 두 번째 숨결일 뿐. 나는 멈추지 않으리라. 우리가 패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그 무엇도 우리를 과거에도 패배시킬 수 없었고 미래에도 패배시키지 못하리라는 것을 우리 각자는 안다. 나를 위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무슨 상관인가? 어딘가 다른 곳에 있을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 속의 말이다. 쇠는 깨어지고 우리는 자신의 손금대로 살아가리라. 난 사랑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건 사랑이 모든 걸 이해하고 모든 것에 응답하고 모든 것을 해결하기 때문이라고. 사랑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밖에 달리 할 일이 없소. 교통수단을 바꾸려면 정기권, 곧 카르트 오랑주를 구하면 되는 것처럼 말이오. 난 10년 동안 그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더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선 이전보다 더 사랑하려고 노력했어요.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죄의식 같은 거요. 수치스러운 거라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요. 그래서 투쟁을 벌이지. 상대를 사랑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마련이라오. 지나치게 노력을 기울인 나머지 마비 상태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하지만 저 위에서 그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건 우리의 승리나 실패가 아니라 아름다운 노력이라오. 로열 젤리를 먹어본 적이 있어? 그걸 먹으면 힘이 좀 나는 것 같던데. 사랑이 끝날 수 있다는 게 이해되지 않아요. 하지만 사실이요. 그건 기관 전체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과 흡사하다오. 때때로 사랑은 이미 끝났지만 습관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이게 되게 이상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왜냐면 이 남자한테는 아주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현재도 그 여자를 사랑하죠. 14년 동안
둘은 너무너무 사랑해서 함께하는 시간 동안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다투거나 질리거나 서로를 못 잡아먹어 단달인 상태가 되지 않는 것을 의아해하면서 너무너무 관계가 좋았어요. 여자가 큰 병에 걸리고 손쓸 수 없는 지경인가 봐요. 주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남자와 여자의 남동생에게만 알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떠나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는 죽겠다고. 당신이 내 옆에 있으면 나는 죽을 수 없으니 너는 가라. 남자는 그거를 알리바이를 만들라고 했다는 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다고 이런 말을 혼자 중얼거리죠. 그래서 어디로 가겠다고 비행기를 타러 가는 길에 택시를 타고 갔다가 돌아오는데 집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 정도에서 멈춰요. 이미 다 환전도 해서 프랑스지만 프랑스 화폐가 없고 달러만 가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멈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택시 문을 열고 내리다가 웬 여자랑 부딪혀요. 그 여자는 식료품을 들고 있었고 그것들이 다 쏟아지고 깨지고 막 이렇게 된 상태예요. 거기서 난데없이 남자는 여자를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끼고 이렇게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책을 읽지 않으면 이렇게 설명하는 것만으로 봤을 때는 약간 미친놈이나 바람둥이 같잖아요. 근데 그게 읽다 보면 점점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참 기묘한 방식으로 상황과 감정을 드러내고 있고 그 여자한테 결국 달러밖에 없던 사람이 택시비를 그 여자한테 빌리고 그것을 이유로 카페에 가서 수표를 써줘요. 여자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언제 다시 만나자라는 식으로 말을 꺼내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남자가 여자를 찾아가고 또 한 번 찾아가고 그리고 또 불러내고 이 상황 속에서 서로 알게 되는 것은 서로가 둘 다 남자도 여자도 아주 사랑하는 상대를 잃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여자의 경우는 아이가 사고로 죽고 남편이 이제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 베르니케어 실어증? 뇌의 한 부분을 다쳐서 언어에 대한 모든 통제력을 잃어버린 상태. 그래서 남자는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상한 그냥 나열인 거죠. 이상한 음성의 나열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리고 자꾸 죽으려고 해요. 남자가 살아는 있는데 살아있지 않는 존재인 거예요. 남편이 그런 상태가 되고 시어머니가 남편을 데려갔어요. 남자는 지금 와이프가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이미 약을 먹었고 언제쯤 이제 죽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약효가 이런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멀리 가지도 못하고 주변을 떠돌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 여자도 사랑하는 아이를 잃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운데 너무 사랑했던 남편은 10년간 지극히 사랑했다고 말하잖아. 정말 사랑했다고. 남편은 저런 상태예요. 자기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계속 죽으려고 하는 남자를
살리려고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기묘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정서로는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인 어떤 느낌도 강하고, 그렇다고 해도 불구하고 아주 원론적인 얘기부터 지극히 감정적인 이야기를 모두 드러내고 있어서 공감이나 이런 것과는 다른 어떤 묘한 납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알 수 없는 이 로맨가리의 말장난도 시도 아닌 이 문장들을 참 좋아해요. 절규는 언제나 인간의 가장 높은 경지였소. 인류 전체는 여전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짓거릴 뿐 맥락이 닿는 우정의 언어를 찾아내지 못하는 환자와도 같소. 하지만 적어도 지구의 이쪽 끝 저쪽 끝에서 절규를 계속한다오. 그 절규들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무엇이요. 나는 지금 연민이 생길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요. 리디야, 잔인함이 끝나고 고통이 진정될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요. 과연 스파르타쿠스의 날이 도래해 노예들이 해방될지 나는 모르겠어. 내가 아는 건 다만 우리 가운데 이미 속박을 떨쳐낸 이들이 있다는 거야. 우리는 나약함으로 터져나갈 지경이지만 그것에서 온갖 희망이 나온다. 나약함은 언제나 상상력을 살려냈어. 강인함은 스스로 자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어. 재능이 있는 건 언제나 나약함이요. 인간이 처음으로 자기 면전에 불을 놓았을 때 어둠은 괴상한 표정을 지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어떻게 했겠어? 어둠은 도망쳐서 아빠에게 고자질을 했어. 아니, 그건 야만의 노래가 아니라오. 그런 중얼거림이 나약함에서 나왔다는 얘기지. 난 그 나약함을 믿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연구실 한 구석에서 나약한 자가 싸우고 있을 거예요. 그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 거예요. 인류가 자신의 성꿈을 성취하는 건 그런 연구실 안에서요. 그런 연구실 안에서 인간의 권리선언이 생겨나 자라난다오. 당신과 나는 흠씬 두들겨 맞았소. 이론의 여지 없이 패배당했지. 하지만 모든 성공은 그런 단계를 거친다오. 하지만 우리는 지독히도 나약하기 때문에 패배당할 수가 없다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인간성 속에는 인간의 몫이 아닌 광기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사랑한 여자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여자가 난 더 이상 못하겠다 라고 말하니까 남자가 그럼 우리 같이 죽자 라고 말을 하고, 그러니까 여자가 어이없는 소리 하지 마. 마치 당신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네. 내가 죽는다고 해서 살아야 할 이유까지 같이 죽는 건 참을 수 없어. 진짜 여자다운 여자, 남자다운 남자가 되려면 먼저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해. 약속해줘. 슬픔에 겨워 경박한 짓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 도망치지 않겠다고. 가시덤불과 폐허로 둘러싸인 잿빛 거처여도 말이야. 이런 안 돼. 나는 죽음이 자기 목 이상의 승리를 거두기를 원치 않아. 당신은 이중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추억의 담장 안에 칩거해선 안 돼. 나는 돌 같은 무생물을 돕고 싶진 않아. 우리는 행복했어. 그러니 앞으로도 행복할 의무가 있어. 대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저를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심지어 막 슬퍼하면서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 가 아닌 분노한 거예요. 너 그러기만 해봐.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지. 화를 내요. 재밌는 것, 이상한 것, 특징적인 것은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더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여기까지야 더는 안 되겠어. 그러면서도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묘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슬퍼요. 아 뜨거. 그래서 고작 110페이지 정도를 읽는데 너무 많은 페이지에 밑줄을 긋고 체크를 하고 있어요.
진실이라고 해서 모두 받아들일 만한 건 아니요. 진실에는 난방장치가 없어서 진실 속에서 사람들이 얼어 죽는 경우가 종종 있다오. 그런가요? 이거 묘비명으로 쓰고 싶네요. 함께 있어주다니 정말 고마웠어. 덕분에 시간이 빨리 지나갔어. 내가 떠드는 소리가 이웃들에게 크게 방해가 되지 않았기를. 내 묘비명은 이걸로 부탁드립니다. 못 들은 눈치지만. 이 차는 아무래도 끝없이 우러날 것 같은 느낌이고, 저는 배가 불러요. 배불러서 더 못 마시겠어요. 더 드려. 네. 아, 네. 그렇다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책이라는 것이 주는 어떤 것, 차가 주는 어떤 것. 그래도 네, 다 빠진 것 같네요. 다 마신 것 같아요. 여기 드시지요. 나와볼래?
골라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체로 잎이 멀쩡합니다. 산차 형태임에도 보관이 잘 되었는지 많이 부서지거나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거의 온전한 찻잎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사실 아직 덜 풀린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림에 따라서 더 우러날 것도 같은데 그래도 제가 너무 배부르니까요. 차 마시다가 배가 터지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게다가 제가 바느질을 집에서 제일 잘하기 때문에 제 배가 터지면 꼬매줄 사람이 없어요. 오늘 찻잎의 점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는 걸까 또 궁금해지기도 했어요. 그건 뭘까? 역시 혼자 마시는 것도 즐겁지만 또 막 이렇게 궁리하고 막 호기심을 해결해 가는 것도 너무 즐거운 부분이니까 포기할 수는 없겠죠? 점점 투차량이 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차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되겠고, 그러면 더 많은 차가 필요할 테니 좀 더 사도 되겠지는 않죠. 참아야겠죠. 저는 뭐 생각이 되게 많은 척해도 결론이 늘 같아서 사실은 그냥 뱅뱅 도는 거예요. 그냥 고집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누가 뭐라 하든 좋을 대로 보이실까요? 여기를 잘 닦았어야 되는데 생각을 잘 몰랐고요. 이 자사오는 굉장히 찬물이 잘 들어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주면 아주 반질반질. 사실 뭐 1년도 안 쓴 앤데도 이미 처음 구입했을 때랑은 색이 전혀 달라졌거든요. 이런 것도 즐거움의 하나라고.
볼까요? 마지막 잔은 오늘도 이렇게 두서없고 제멋대로인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정신 있는 상태로 는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요. 그래도 좀 더 즐겁게 뵙기로 해요. 감사합니다.